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뉴스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상공입니다. 박근혜가 뇌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과 이것저것 거래하는 가운데 받은 돈이라는 것입니다. 도합 220억 2,800만 원대입니다. 뇌물 받은 이익이 없다던 박근혜. 뭐라고 할까요? 이거 뇌물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라고 할까요? 사실관계를 다루는 특검의 수사 결과가 이러한데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기는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서울 청와대 상공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총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글쎄요, 사드 배치 사인을 보내면 북한이 반응해야 하는데 엉뚱하게도 중국만 반응하고 있으니 핀트가 딱딱 안 맞네요. 경상북도 경산 상공입니다. 경북 경산 문명고등학교가 국정교과서로 학생을 가르칠 역사교사를 뽑기 위해 결국 정식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문명고등학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됐지요. 채용 공고는 왜 냈느냐? 문명고등학교에 국정역사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칠 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름값에 어울리지 않는 문명고등학교의 퇴행적 역사교육. 이러다가 문명고가 문맹고가 되겠습니다. 광고 들으신 후에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조선의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까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안 할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국가정보원이 올해 1월부터 헌법재판소를 사찰해왔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지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사찰 내용이 국가정보원의 우병우 라인을 통해서 청와대로 보고됐을 것이다. 이렇게 의심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송영길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 A씨가 헌재의 동향을 파악해서 상부에 보고했다. 이게 지금 다른 국정원 전 직원의 폭로인데 뭐를 어떤 식으로 파악했다는 거예요? SBS 한정원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예. 헌법재판관들의 동향이 나고 주변들을 체크해서 이 탄핵 소추 여부에 대한 것을 모니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용이냐 이 사람 이 재판관은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또 요 재판관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요거를 파악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궁금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입장에서. 아하.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김기춘 비서실장 시절에 김명환 민정수석의 메모 같은 걸 보면 예. 사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체크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이 그동안 댓글 사건이라든지 이 대법원장, 춘천지방법원장 사찰 문건 같은 것들을 있었던 걸 유추해 볼 때 예. 상당히 의심이 많이 갑니다. 예. 그 사찰 문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양승태 대법원장이었죠? 등산을 뭐 어떻게 다닌다. 뭐를 좋아한다. 뭐를 싫어한다. 네. 뭘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개인적인 정보를 다 취합해서 위에 보고했다는 요 사찰. 네. 근데 원래 국정원이라는 곳은 대공, 대테러 관련된 거 아니면 어떤 국내 정보도 수집 못하게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예. 국정원법 제3조에 따라서 이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 불법.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보복, 조치, 예상 이런 것들을 좀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전혀 예상도 하지 못하고. 예. 그럼 이게 사실이라면 이걸 파악해서 누구한테 보고했다고 그 라인을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건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병우 전 수석이 청와대와 밀착돼, 지금도 뭐, 박근혜 남자로 알려져 있는 분이고, 또 이분이 심어놓은 국정원 조직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허. 아주 옛날에 추모 국장도 그렇고, 지금 최모 처장도 아주 친한 관계로 알려져 있고, 예. 수시로 통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 우병우라는 분이 수사를 받은 그런 상황에서도 검찰국장과 천여 차례 통화를 했다 그러고, 그렇죠. 김수남 검찰총장과도 수시로 통화를 했다 그러니까, 예. 대한민국에 자기를 수사하는 검찰의 총수와 수시로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수사하는 검찰의 총수와 통화가 가능한 사람, 수시로 가능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느냐. 결국 지금 그 폭로한 전직 간부에 따르면 우병우 수석하고 친분이 있는 국정원의 고위 간부가 있고 그 고위 간부가 직접 A씨한테 이걸 사찰해라, 헌재 사찰해라, 동향 파악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폭로거든요. 그럼 결국 그 라인 타고 또 청와대로 갔을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은 오늘 오후에 우리 김병기 의원, 조홍천 의원, 신경민 의원, 이인영 의원 이렇게 네 분이 국회 정보위 위원입니다. 예. 우상 원내대표와 함께 예. 긴급 회의를 열어서 이에 대한 진상 조사를 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파악을 했어요. 어떤 재판관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쪽으로 지금 결론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파악을 했다 하면은 그걸 어떻게 탄핵 심판에 이용한다는 거죠?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있죠. 세 분만 반대하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같이 연결하려고 시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시도는 쉽지 않겠지만. 저는 어제도 우리 김문수 전 지사와 KBS 토론회를 했는데. 예. 기각을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냥 분장실에서 이야기했을 때도. 김문수 지사가 이거 탄핵 기각될 거라고 확신하세요? 그렇게 한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분장실에서 서로 사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예. 무조건 기각될 거라 그래서 이분들이 뭔 정보를 알고 그러나 아니면 뭐 그냥 자신들의 희망사항 아닙니까? 희망사항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이런 혹시라도 이러한 이 공작들이 병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지만 이번 기회에 이러한 요소들을 차단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맡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영렬 지검장은 지난해 10월 최순실의 태블릿 PC 보도가 나온 직후 우병우와 통화를 한 당사자인데요. 검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향후 검찰 수사의 방향에 대해서 진단했습니다.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한 금태섭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순환 검찰총장이 기존 특수본이죠.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의 특별수사본부 여기서 사건을 맡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조치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저도 속보를 막 봤습니다. 네. 아마 그 기존의 수사팀에서 수사하던 분들이 계시고 자료도 있기 때문에 중앙지검에 맡긴 것 같은데요.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언론 보도로 많이 알려졌지만 이 아주 민감한 시기에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이 우병우 수석을 비롯해서 의심스러운 통화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이번에 수사를 하게 되면 이 내부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없었는지 네. 이런 부분도 이 수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검찰 내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특수본에서 이 수사할 수 있을까요? 그 사실은 자기가 자기 수사를 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데요. 예. 문제는 이번에 특검이 많은 수사 성과를 냈는데 네. 사실 특검의 사건이 가기 전에 검찰 특수본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냈거든요. 예. 지금 이제 대선이 가까워지고 정권 교체도 상당히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네. 검찰에서 내부 수사라고 망설이거나 이제 덮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마 다시 한번 특검에 갈 수도 있지 않나. 또요? 또 특검으로 간다고? 그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그 검찰 수사가 특히 정치적인 사건에서 제대로 되려면 예. 제3의 기관이 이 사건 기록을 다시 한번 검토할지 모른다는 예상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 대표적인 것이 특검이고 그래서 이번에 특검이 있기 전에 특수본이 상당한 성과를 낸 거거든요. 네네. 이번에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가 안 된다면 특히 내부에 비리가 있는데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특검을 해서라도 밝혀야 할 겁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대로 될까요? 특검에서는 지금 재청구하면은 영장이 나올 거다 하고 이 부분을 자신 있어 하는데요. 예.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특검은 수사 범위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제기됐던 문제 중에서 개인 비리에 해당하는 것은 수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에 개입했다거나 여러 가지 직권을 남용한 부분이 있다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의지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하신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지금 검찰 수뇌부나 이런 데 대해서 신뢰는 거의 없다는 게 저의 판단인데요. 네. 예, 그러나 상황 자체가 지금 한 번 특검이 있었지만 언제든지 또 특검이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정권 교체기에 있기 때문에 예, 검찰에서도 아마 그냥 예전처럼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대통령 박근혜 측 대리인단이 탄핵 심판을 기각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국면 전환을 위해 박근혜 지지자들을 자극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경진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의 대리인단 측은 절차상의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탄핵 심판 자체는 인용이나 기각의 문제가 아니라 각하를 해야 한다라는 주장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 여론전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이 범법 행위를 범했지만 안타깝게 생각하는 일부 지지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상대로 감정선을 자극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내서 결국은 결집을 유도하고 이 사람들의 결집된 힘을 통해서 현재의 어떤 헌재 재판에서 불리한 국면을 좀 뒤집어 엎어보겠다 이런 시도로 보이고 있고요. 이제 가장 큰 논리가 9명의 이제 정족수 문제를 들고 있는데 이게 헌법재판소 입법 23조 2항에 이제 7인 이상이면 심리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또 이게 오히려 9명이면 본인들에게 이제 불리한 상태고 저희 국회 측에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불리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예. 또 국회 법사위 조사를 생략했다고 하는 부분도 이게 법사위 조사라고 하는 것이 임의적 절차이지 이게 반드시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절차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법무부에서도 초기에 현재 이제 의견서를 낸 부분이 있는데 예. 이런 부분을 엉뚱한 부분을 지금 들고 나오는 겁니다. 예, 이정미 대행의 퇴임 시점과 관련해서 이제 이른바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인데, 일어나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대리인단 측에서 나온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평의는 13일 이전에 종결되는 것 좋다. 그러나 최종 평결은 그 이후의 시간을 좀 갖고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주장은 어떻습니까?
글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예. 두 번째는 어쨌든 이게 퇴임 심리를 했던 재판관이 평결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그 예. 자체로 의미가 없고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은 이게 숫자가 이제 부족하다. 그래서 이게 새롭게 이 대법원장 지정의 헌법재판관을 추가로 지정해야 된다. 그러면서 변론 제기를 해야 되고 심판 결정을 하면 안 되고 시간을 끌자. 이런 일련의 연장선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과정이 그렇습니다. 증인을 90명씩 신청하는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슨 고영태 씨 녹취록을 지금 재생하자고 주장을 하는 것이든지 갑자기 막판에 각하 주장을 하는 것이라든지 이 모든 흐름이 예. 어떻게든지 시간을 끌어서 이 변론을 재개시켜서 헌법재판을 길게 끌고 가보자. 그래서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조금이라도 좀 반등시켜보자. 예. 이런 맥락 속에서 이해하면 되십니다. 오마이TV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국민TV가 공동 주관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있었던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사이의 토론은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대기업 준조세 폐지 공약을 놓고 공방이 있었는데요. 그 토론 내용 일부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정치 지도자, 특히 국가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은 안정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거나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님도 동의하시죠? 예, 저는 우리 이재명 시장님이 안정감 말씀하시는 게 약간 좀 뜻밖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안정감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안정감이란 신뢰성 그리고 일관성에서 옵니다. 덩치가 크거나 세력이 많아서 안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국가 지도자는 고독한 결단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단단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이 단단해야 하지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이런 발표를 하셨어요. 대기업이 2015년 한 해에만 납부한 준조세가 16조 4천억 원에 달한다. 법인세의 36%에 해당한다. 대기업 준조세 금지법을 만들어서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셨죠. 기억하십니까? 본인이 쓰신 문장입니다. 예, 뭐 아니 그런가 아닌가만 말씀해 주시죠. 뭐 저 이 부분은 지난번에 아니 죄송합니다. 이미 질문이 오갔는데 뭐 답변 시간 주셔야죠. 아니 제가 주도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러나 제 뜻에 따라 주십시오. 예, 답변을 들으셔야죠. 아니 답변을 단순하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자, 제가 조금 이렇게 말씀하신 게 문 후보님이 발언인가를 확인했습니다. 단순하게. 예, 준조세 금지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표를 준비해 왔습니다. 저번 토론 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법정 부담금은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지금 들어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제가 담백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문 후보님은 준조세 중에 들어있는 후원금 1조 4천억, 그 다음에 법정 부담금 15조 원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법정 부담금 15조 원을 폐지하시겠습니까? 그냥 두겠습니까? 법정 부담금을 말한 것이 아니라고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렸고 아니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자,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최수실 국방농단의 아니 A를 물으면 A를 답해 주시고 A에 대해서 B 얘기를 하지 마시고 북풍농단이 왜 나오십니까? 법정 부담금을 폐지하게 되면 15조 원의 국민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대기업들이 16조 4천억의 준조세를 내는데 그중에는 준조세라는 개념상 법정 부담이 들어있고 후원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님이 말씀하신 준조세 16조 4천억이라고 하신 말씀에는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겁니다. 이 부분이 이미 지난번 토론 때 지금 법정 준비 준조세 제가 금지하겠다는 제한돼 준조세 있어서 좀 속에는 협조 좀 해주십시오. 법정 준급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미 법정 부담금을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법정 준비 부담금은 폐지하지 않는다. 별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폐지하지 않는답니까? 별개답니까? 아니, 법정 부담금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법에 따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폐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전에 이 발표문은 분명히 법정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되실 분으로서는 본인이 발표하는 정책이 어떤 정책인지를 당연히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말을 바꾸신 거 아닙니까 또. 이러니 국민들은 15조 원을 폐지하는구나라고 이 발표문에는 믿었다가 오늘 말씀하시니까
아, 이번에는 폐지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 발표 속에 법정 부담금을 폐지하겠다는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준조세 규모가 학계에서 통용되는 대로 이런 규모에 달한다라고 표현한 최소한 것이죠. 그러면 이걸 분리해서 표현했었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15조 원을 폐지하면 국민들이 가구당 100만 원씩 더 낼 뻔했습니다. 자, 이 정도면 네, 됐습니다. 네. 아니 이 정도만 확인하면 됐습니다. 네. 제가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은 역시 우리 사회적 요금 드립니다. 좀 이렇게 네. 답변할 시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단문 단답형의 질문이라면 제가 괜찮을 텐데 질문이 좀 길었기 때문에 약 10초간 답변. 30초 너무 짧은가요? 그럼 30초 드리겠습니다. 아, 동의하십니까? 예. 좀 다른 분도 괜찮. 30초 정도 드리세요. 10초. 네, 원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초. 시간이 가고 있으면 잠깐 카운터 눌러주세요. 30초 동의하십니까? 잠깐만요. 문 후보님 잠깐만요. 30초 동의하십니까? 네, 하십시오 그냥. 예. 두 분이 좀 아니 하십시오. 30초. 30초 괜찮으십니까? 자, 그럼 30초 문 후보님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의 이 질문에 좀 유감스럽습니다. 이번에 준조세 금지라는 그 처방이 이번에 최순실 국정농단 속에서 드러난 이 재벌과 정권 간의 정경유착, 또 그것을 통해서 오간 검은 돈, 이런 부분들을 일체 없게 하겠다라는 취지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바입니다. 법정 부담금은 법적인 제도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이번에 삼성을 비롯한 재벌 기업들이 말하자면 정권에 의해서 뜯긴 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을 일체 없애겠다라는 취지다라고 정리하고 넘어가십시다. 네, 알겠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홍준표 경남지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해 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뉴스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상공입니다. 박근혜가 뇌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과 이것저것 거래하는 가운데 받은 돈이라는 것입니다. 도합 220억 2,800만 원대입니다. 뇌물 받은 일이 없다던 박근혜. 뭐라고 할까요? 이거 뇌물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라고 할까요? 사실관계를 다루는 특검의 수사 결과가 이러한데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기는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서울 청와대 상공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총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글쎄요, 사드 배치 사인을 보내면 북한이 반응해야 하는데 엉뚱하게도 중국만 반응하고 있으니 핀트가 딱딱 안 맞네요. 경상북도 경산 상공입니다. 경북 경산 문명고등학교가 국정교과서로 학생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국가정보원이 올해 1월부터 헌법재판소를 사찰해왔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지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사찰 내용이 국가정보원의 우병우 라인을 통해서 청와대로 보고됐을 것이다. 이렇게 의심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송영길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 A씨가 헌재의 동향을 파악해서 상부에 보고했다. 이게 지금 다른 국정원 전 직원의 폭로인데 뭐를 어떤 식으로 파악했다는 거예요? SBS 한정원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예. 헌법재판관들의 동향이나 그 주변들을 체크해서 이 탄핵 소추 여부에 대한 것을 모니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용이냐 이 사람 이 재판관은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또 요 재판관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요거를 파악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궁금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입장에서. 아하.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김기춘 비서실장 시절에 김명환 민정수석의 메모 같은 걸 보면 예. 사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체크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이 그동안 댓글 사건이라든지 이 대법원장, 춘천지방법원장 사찰 문건 같은 것들을 있었던 걸 유추해 볼 때 예. 상당히 의심이 많이 갑니다. 예. 그 사찰 문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양승태 대법원장이었죠. 등산을 뭐 어떻게 다닌다, 뭐를 좋아한다, 뭐를 싫어한다, 네. 뭘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개인적인 정보를 다 취합해서 위에 보고했다는 요 사찰. 네. 근데 원래 국정원이라는 곳은 대공, 대테러 관련된 거 아니면 어떤 국내 정보도 수집 못하게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예. 국정원법 제3조에 따라서 이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 불법.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보복 조치 예상 이런 것들을 좀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전혀 예상도 하지 못하고. 예. 을 가르칠 역사 교사를 뽑기 위해 결국 정식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문명고등학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됐지요. 채용 공고는 왜 냈느냐? 문명고등학교에 국정역사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칠 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름값에 어울리지 않는 문명고등학교의 퇴행적 역사교육. 이러다가 문명고가 문맹고가 되겠습니다. 광고 들으신 후에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까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런 민주주의를 안 할 새끼야! 그럼 이게 사실이라면 이걸 파악해서 누구한테 보고했다고 그 라인을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건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병우 전 수석이 청와대와 밀착돼, 지금도 뭐, 박근혜 남자로 알려져 있는 분이고, 또 이분이 심어놓은 국정원 조직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허. 아주 옛날에 추 모 국장도 그렇고, 지금 최 모 처장도 아주 친한 관계로 알려져 있고, 예. 수시로 통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 우병우라는 분이 수사를 받은 그런 상황에서도 검찰국장과 천여 차례 통화를 했다 그러고, 그렇죠. 김수남 검찰총장과도 수시로 통화를 했다 그러니까, 예. 대한민국에 자기를 수사하는 검찰의 총수와 수시로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수사하는 검찰의 총수와 통화가 가능한 사람, 수시로 가능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느냐. 결국 지금 그 폭로한 전직 간부에 따르면 우병우 수석하고 친분이 있는 국정원의 고위 간부가 있고 그 고위 간부가 직접 A씨한테 이걸 사찰해라, 헌재 사찰해라, 동향 파악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폭로거든요. 그럼 결국 그 라인 타고 또 청와대로 갔을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은 오늘 오후에 우리 김병기 의원, 조홍천 의원, 신경민 의원, 이인영 의원 이렇게 네 분이 국회 정보위 위원입니다. 우상 원내대표와 함께 긴급 회의를 열어서 이에 대한 진상 조사를 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파악을 했어요. 어떤 재판관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쪽으로 지금 결론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파악을 했다 하면은 그걸 어떻게 탄핵 심판에 이용한다는 거죠?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있죠. 세 분만 반대하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같이 연결을 하려고 시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시도는 쉽지 않겠지만. 저는 어제도 우리 김문수 전 지사와 KBS 토론회를 했는데. 기각을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냥 분장실에서 이야기했을 때도. 김문수 지사가 이거 탄핵 기각될 거라고 확신하세요? 그렇게 한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분장실에서 서로 사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무조건 기각될 거라 그래서 이분들이 뭔 정보를 알고 그러나 아니면 뭐 그냥 자신들의 희망사항 아닙니까? 희망사항을 말한 거겠죠. 근데 이런 혹시라도 이러한 이 공작들이 병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지만 이번 기회에 이러한 요소들을 차단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맡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영렬 지검장은 지난해 10월 최순실의 태블릿 PC 보도가 나온 직후 우병우와 통화를 한 당사자인데요. 검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향후 검찰 수사의 방향에 대해서 진단했습니다.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한 금태섭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순환 검찰총장이 기존 특수본이죠.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의 특별수사본부 여기서 사건을 맡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조치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도 속보를 막 봤습니다. 아마 그 기존의 수사팀에서 수사하던 분들이 계시고 자료도 있기 때문에 중앙지검에 맡긴 것 같은데요.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언론 보도로 많이 알려졌지만 이 아주 민감한 시기에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이 우병우 수석을 비롯해서 의심스러운 통화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번에 수사를 하게 되면 이 내부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없었는지 이런 부분도 이 수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검찰 내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특수본에서 이 수사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자기가 자기 수사를 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데요. 문제는 이번에 특검이 많은 수사 성과를 냈는데 사실 특검의 사건이 가기 전에 검찰 특수본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냈거든요. 지금 이제 대선이 가까워지고 정권 교체도 상당히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내부 수사라고 망설이거나 이제 덮는 모습을 보인다면